제가 처음에 이곳 풍동 개발지역에 이사 오게 된 때에는 2000년 한 1월 달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나도 나름대로는 직장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사업도 했었죠. 그런데 IMF 한파에 의해 가지고 된소리를 맞아 가지고 거의 모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겨우 찾아든 것이 내 조건에 맞는 집을, 휴식처를 찾는 것이 이 풍동 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었어요. 처음에 주택공사에서 개발되기 전에는 다른 건설 업체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반 건설 업체는 아마 더 많은 돈을, 보상가를 준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그때 동의를 않고 주택공사가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때를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 왜 그런가? 아니, 주택공사는 국민의 기업이고 공기업이고, 그리고 주택공사가 건설을 하면은 좀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상가 한 250만 원 정도에 받고서 일단은 이 개발을 허락을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분양가를 보니까 650만 원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거주민들한테는, 가옥주들한테는 특별 분양 공급이라는 어떤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옥주들은 특별 분양이 조금 분양가나 이런 거에서 혜택을 주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특별히 먼저 선택한다는 그 의미밖에 없고 일반인이랑 똑같이 분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당 한 400여만 원의 이 어떤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저히 그 사람들이 보상가를 받고서는 여기에 입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발생된 것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겨난 것이죠. 주택공사가 그것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조정시켰습니다. 가옥주들한테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당신 돈을 다 주지 않겠다. 그런 것이죠. 그럼 돈을 얼마가는 떼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가옥주들은 그 돈 때문에 세입자들을 몰아내기에 막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가옥주와 세입자의 갈등이 시작돼서 그나마나 있던 어떤 이웃 간의 정마저 파괴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거지가 없으면은 거기서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무실이건 살고 있던 집이든 어떻거나 수단과 방법을 끌어내지 않고 부수거나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흔히 우리가 침탈이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용역 깡패들이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똥을 퍼붓거나 아니면 옆집에 불을 지르거나 그렇게 협박을 하는가 하면은 그냥 와서 그냥 멱살 잡고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협박도 하곤 하죠. 심지어는 철대의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오한마나 장돌이 이런 걸 가져와서 문을 뜯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쭉 패고서 그리고서 유유히 떠납니다. 나중에 경찰에 연락을 해보았죠. 경찰들은 수수방관하기 일쑤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철거 깡패들은 얼마간의 돈을 건설 회사로부터 계약을 받고서 책임지고서 곳에 살고 있는 철거 투쟁하는 사람들을 조직을 와해시키고 사람들을 이죽해 하는 것이 그들이 목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실적 내지는 성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다음 계약을 그들이 수주를 따낼 수 있으니까. 포크레인이 들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포크레인을 강력하게 저지를 했어요. 그런데 주택공사랑 일산경찰서는 이미 그것을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폭력 이런 거로 해서 2명을 구속시키고 5명을 불구속 입건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나름대로 더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곳에 살고 있었을 때는 조금 걔들이 사람을 붙잡고서 포크레인으로 지붕을 한 대 툭 건드리면은 집이 폭삭폭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겠다. 좀 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소망빌라에 찾아들었고, 소망빌라에서 어느 정도 기거를 했는데 2003년 10월 28일 날은 경찰과 용역깡패 수백 명이 한꺼번에 막 소망빌라 주위를 에워싸고서 집을 마구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가재도구며 살림살이며 또 학생들의 학용품들마저도 무참하게 그 포크레인 삼날에 짓밟히는 현장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구나 싶어서 다시 11세대가 소망빌라 한 동으로 또 몰려들었습니다. 요 깡패들이 불안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저곳에 수없이 많이 돌을 던지고 또 유리창 이쪽으로 사다리를 놓고서 넘어 들어와서 밑에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나름대로 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석을 주변에서 모아다가 저렇게 막았던 것이죠. 고공 크레인이라는 것은 이 건설 장비 중에 하나인데 아주 길게 뻗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크레인 장치죠. 한 20여 층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치에다가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를 매달고 거의 용역 깡패나 각종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이 지붕에서부터 이렇게 지붕을 뚫고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진압하는 그들의 나름대로 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불안하다 싶어서 우리는 그곳에 옥상 위에다 다시 나름대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그맣게 짓기 시작했죠. 그때 연기 났을 때 얘기 예. 해주세요. 예. 여기 불났을 때요. 이게 풍둥철대로 통하는 골리앗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난 4월 23일 날 이 깡패나 이런 사람들이 풍둥철대를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문을 만들어 놨는데 이곳에 밧줄이나 이런 걸 걸고서 기계로 이렇게 당겼어요. 그리고 각종 이런 뭡니까 그게 장돌이나 우한말을 들고서 이 문을 부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 문에다가 이렇게 철판을 대서 뭐다 걸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철판을 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출입문에서 문을 열고 닫는 것들을 할머니들이 주로 담당을 하셨는데 그걸 알고 영어 깡패들이 여기다 폐타이어랑 고무 이런 스티로폼 이런 걸 갖다 놓고서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을 지르니까 이 연기가 이쪽을 통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지고 할머니들을 질식 상태로 빠뜨린 거죠. 이곳을 침탈하면서 용역들은 각종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화염병, 새총, 그리고 불법 개조된 포크레인으로 돌진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체류가스 이런 것까지 던지고 나중에는 안 되자 이 주변의 건물들한테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이 화염, 그다음에 연기, 그다음에 유독가스들이 이쪽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곤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차나 이런 데서는 전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들을 끄질 않았습니다. 소화전에다가 물대포를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계속해서 쏘아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맞고서 움직일 수조차 없고 또 그 소방 호스에 어떤 때는 약을 타가지고 막 매캐하게 이렇게 그게 체류가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라든지 또 미끈미끈한 액체를 쏟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런 곳에 공격을 하려면은 소방서, 경찰, 그리고 행정관청, 또 주택공사 이런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이렇게 이곳을 작전을 세웁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기 한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행정관청의 어떤 그 대책 회의를 열고서 나름대로 이렇게 서로 협조해가면서 그런 일을 자행을 하는 것이죠. (5월 8일) 새벽
3시경에 야간 규차를 서는 한 동지가 갑자기 주변에 대형 버스들이 주변에 몰려들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보니까 그 굉장히 어두컴컴한 그 사이로 용역 수백여 명이 저쪽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각종 사방팔방에서 그냥 완전히 살검살검 풍동철대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더니 유리창이며 저런 함석을 요란스럽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강력한 어떤 발사체에 의해서 부딪히는 소리였는데 영락없이 총을 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껌껌한데 보니까 구멍이 빵빵 났어요. 그냥 동그랗게. 단순하게 팔매질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그렇게 구멍이 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 엄청나게 세게 와서 유리창에 그렇게 구멍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총으로 우리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조심하지. 다마로 맞았어, 다마. 괜찮아요. 눈 아니에요. 눈 아니에요. 빨리 여기 있을 거야. 나중에 헌해서 보니까 바닥에 온통 유리 구슬, 이렇게 큰 덩어리도 있고 조그만 덩어리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쇠붙이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새총은 외국에서 수입한 위력적인 정말로 새총이었던 것이죠. 포크레인이 찍어서 건물이 훼손이 어느 정도가 됐었나요? 지금은 복구를 했어요. 한쪽 한 개 층이 무너져 내렸죠.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것을 껍데기를 벗기면 알겠지만 이 속에는 깊게 철근이며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만 더 깊숙하게 찔러졌다라면은 아마 지붕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포크레인이 찍었을 때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죠? 그렇죠. 사람도 서 있을 뿐더러 그 밑에 층에는 할머니들이 거기서 그냥 앉아 계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사방팔방을 펜스로 막아놓고, 물론 펜스 막는 의미는 먼지나 이렇게 분진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 철거민들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게 하는 수책으로도 상당 부분 이용되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를 고립시켜 놓고서 물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봉쇄를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거기에 출입을 그렇게 엄하게 경찰들은 통제를 하면서도 용역들은 이곳에 화염병을 나르는 것은 봐준 것이 참 문제죠. 쟤네가 화염병 던져요. 저기도 저기. HID를 감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 깡통들이. 소리 잘 나나요? 소리. 왜냐면은 근데 그거 경찰 정보과 형사가 협박한 거잖아요. 아니요, 아닌가요? 직접 와서 HID들이 여기 와서 HID가 예 왔었어요. HID 이 북파 공장원들의 주택공사의 거의 협박성으로 우리가 풍동 철거민들을 진압할 테니까 일거리를 달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뭐를 했다. 주택공사를 협박을 했다는 사실까지도 주택공사 직원들에 의해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협박적으로 HID들이 풍동 여기 있는 주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거의 무보수로 막 해주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경찰은 항상 시공사 편에 들어줬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런 깡패나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것은 눈 감아주면서 철거민들이 조금만 저항을 하면은 무조건 잡아다가 가두거나 벌금을 때리기가 일쑤입니다. 내가 이 새끼들아 국민기업이 거냐? 끝까지 이 새끼들아 다 죽어! 선생님들도 살면 던지지 마세요. 야, 이 씹새끼야! 포크레인을 찍어 누르는데 개새끼야 같이 죽어! 그 용의학자 철수시켰으니까요. 같이 죽어, 씹새끼야! 혼날 줄 알아? 우리 철거민들은 나쁜 사람들 아니면은 조금 불법적이고 떼거지를 쓰는 사람들이다,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거민이 되기 전에는, 이런 투쟁을 하기 전에는 이 나라의 똑같은 국민이었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었죠. 이 나라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그것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보호받아야 될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투쟁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것이 전혀 보호 장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